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특집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3부에서는 유력 후보들을 잇따라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약속되어 있는 후보가 최재성 후보입니다. 송파을의 최재성 후보. 출구조사 결과 57.2, 2위 후보 배현진 후보를 28.2%, 그러니까 크게 한 2배 차이로 응답률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 후보님, 우선 지금 그 응답률로 보면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그러니까요. 예.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 후보들이 배현진 후보 그리고 박종진 후보였습니다. 다 방송인 출신이고 또 상대당 대표들이 나름 이제 공들여서 영입한 후보들이었는데 긴장은 좀 안 하셨습니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예. 상대방을 의식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메시지와 자기 태도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성 후보의 자기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정치에 있어서 제 소신이기도 하지만 국회개혁 또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유권자들께 계속 메시지로 요청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판단을 요청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성공과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메시지고요. 지역적으로는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정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송파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당권 도전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절차로 들어갑니까 이제 그 과정으로? 당권 도전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 송파 출마 선언을 하니까 전부 그렇게 또 기사가 나고 그렇게 예측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선 이제 송파 선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제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예. 오늘 이제 결과가 나면요. 우선 이제 유권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예. 또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스스로 뭘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시대에서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에 얼마만큼 공감을 하는지 주변의 얘기를 듣고 예. 또 상의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모양이시죠?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필요하거나 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 그건 그때 이제 결정할 문제죠. 알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워낙 좀 짧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로 또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예. 유력 후보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축하 인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튼 결국은 최종 개표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니까 다만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연결해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유력 후보로 연결할 분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표정은 좀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미움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또 큰 해초리를 던졌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저희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모든 책임은 네. 내가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러니까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아직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 오후에 거취를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기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 저희 자유한국당은 기울어진 정치 지형을 그래도 균형 있게 회복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예. 특히 선거운동 기간 많은 국민들을 만났을 때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또 전행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 또 있다는 걸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막상 출구 조사 결과는 그런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예. 네. 뭐랄까요, 당의 리더십을 추스러야 할 상황이 선거 이후에 바로 닥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떤지 모르겠는데 김성태 원내대표에게도 혹시 뭐 책임론이 뭐 제기된다든가 하면 김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저희들은 오늘 최종 국민들의 선택 결과를 지켜보고 예, 내일 2시에 최고위가 이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의 지도부의 결정과 또 향후 당의 또 체제와 또 수습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뭐 어떤 이야기도 예견이 될 것이고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소회가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예. 놓고 결과를 놓고 볼 때 결국 뭐랄까요? 아까 이제 여기 네 분의 의원이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른바 이제 보수 야권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이번 국민의 선택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또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나 또 독주에 대해서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고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예, 이 부분은 또 선거 결과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적 바람이 자연스럽게 또 야권의 재편을 이렇게 촉구하고 또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자유한국당은 저희들만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폐쇄성을 유지할 필요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에게 보다 보수 재건의 진정성과 또 혁신성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절한 진정성을 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대략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그 예. 문재인 정부가 독주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시면서 동시에 선거 결과가 또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선거 결과에서 심판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약간 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을 독주라고 판단하시고 좌우지간 막아야 된다. 필요한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판단이 이러하니까 앞으로 이 국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가 우선 확실치가 않아서 그 부분부터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권으로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큰 패인이 있다면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 마음이 남북 예. 정상회담이나 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가 예, 야권이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나 또 독주에 대해서 아무리 견제와 균형을 갖춰달라고 했지만은 국민들의 지금 현재 출구조사 결과의 판단이라면은 예, 저희들은 앞으로 특히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경제나 민생 경제 다 파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제 실용주의적 야권으로서의 그런 야성을 또 이렇게 좀 새로 이 좀 재정립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질문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폐쇄성을 극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다른 당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뭐 합당 내지는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혹시 폐쇄성을 열겠다라는 것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너무 우편향적인 또
정책과 또 남북 관계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좀 수구적인 입장이 너무 가해지 않았냐 하는 그런 자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도 그리고 보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성, 혁신성 막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 지행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이게 사실 좀 오늘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금 대기 중이신데 인터뷰를 위해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력은 이미 뜨기 시작했습니다. 17군데 저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5군데 정도는 이미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금 밑에 화면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부분 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유력 당선 유력으로 이미 저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말씀은 아직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지자분들께서 지지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이렇게 소리를 줄여주시면 저희가 인터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거전 하다가 왜 지난번에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토론회 중에 뭐랄까요 좀 폭력 사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문제였습니다. 저 제주공항 문제, 신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예. 이제 몇 년째 심한 갈등을 앓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주민들과 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또 더 좋은 대안들이 있는지 함께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선이 곧 눈앞에 와 있는 것은 맞는데 대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후보자들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약간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제2공항을 건설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죠? 지금 그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재검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론을 놓고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지화해서 다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검증 용역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신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공항을 바다 쪽으로 좀 더 매립해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만일에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하나의 안으로서 포함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공항에 대한 안 자체가 기존의 영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과연 타당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지금 재검증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 원희룡 후보님과 관련해서는 좀 뉴스가 몇 가지가 좀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 당선이 확정되면 물론 유일한 무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면 판세가 좀 달랐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원 후보께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그 관련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도민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기존 정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치 구조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 제주도의 현안 그리고 제주도의 화합을 위해서 도민만 바라보고 도정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도민들의 부름과 도민들의 명령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더라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민주당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당에 들어간다거나 그 자체가 제가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정치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도민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지금 도민들께서는 지난 4년간에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 더 잘하고 우리 갈등도 해결하고 도민들과 더 소통을 하면서 제주도를 한 단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을 실제로 그 실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전념한 다음에 생각을 하더라도 늦지 않고요. 예. 어차피 이 큰 정치의 길은 하늘과 국민이 정해주시는 것이지 예. 정치인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간표를 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관련 질문으로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면이라는 전제를 늘 보셨습니다만 도민이 원하면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다. 도민이 원하면 뭐 민주당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 두 번째에다가 답을 걸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무소속을 유지를 할 겁니다. 예. 민주당 입당 얘기가 나왔던 것은요. 예.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민주당으로 오라고 자꾸 덕담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덕담으로 응대를 했던 거고요. 예.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나라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주도를 바로잡아 나가면서 전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 차원에서는 무소속으로 외롭지만 새로운 길을 가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선거 기간 동안에 하타부터 말씀은 안 하신다고 또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예, 결과를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죠. 원희룡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시각 개표 상황. 지금 이미 이제 유력 정도의 후보들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미디어에서는 확실시라고 붙여서 내놓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끝까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력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30분입니다.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마련된 254곳의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상황 저희와 함께 하시죠. 시도광역단체장, 먼저 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57.9%,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20.1%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볼 곳은 부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후보가 52.8%, 자유한국당의 서병수 후보가 40.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1위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53.5%, 2위 더불어민주당 임대현 후보 40.7%를 득표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득표율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보실 곳 인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48.1%로 1위,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가 46.1%로 2위입니다. 광주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석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84.7%를 득표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 60.3%, 자유한국당의 박성효 후보 29.8%로 1, 2위입니다.
울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 후보 52.4%로 1위, 2위는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 39.1%를 득표 중입니다. 다음으로 가보실 곳은 세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희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득표율은 70.5%, 2위는 자유한국당의 송하영 후보, 득표율은 21%입니다. 경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4.6%,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3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문순 후보입니다. 득표율 65.3%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정창수 후보, 득표율 34.7%입니다. 충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 58.3%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충남입니다. 1위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59.1%, 자유한국당 이인재 후보가 38.2%로 2위입니다. 전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 70.4%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임정혜 후보 19.3%를 득표 중입니다. 그렇다면 전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당선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록 후보, 득표율은 75.7%입니다. 2위는 민주평화당의 민영삼 후보, 득표율 11.7%입니다. 경북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철호 후보가 58.4%,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26.8%를 득표 중입니다. 계속해서 경남입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가 51.4%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위입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득표율 44.4%입니다. 제주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53.8%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12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득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병입니다. 개표 10.8% 진행된 가운데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후보입니다. 득표율 61.7%, 2위는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후보, 득표율은 24.6%입니다. 부산 해운대는 개표 5.6%가 진행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가 54.1%, 2위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 34.4%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남동갑입니다. 개표 0.2% 진행이 됐는데요. 1위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2위는 윤형모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광주 서구갑입니다. 6.1%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 83.8%를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가 16.2%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표가 4.6% 진행된 울산 북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 1,133표입니다. 선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 뒤를 이어서 박대동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충북 제천 단양입니다. 8%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 49.1%, 2위는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 46.2%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천안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가 3.8% 이루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규희 후보가 득표율 60.8%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길환영 자유한국당 후보는 30.6%의 득표율로 2위입니다. 충남 천안병입니다. 1.4%의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후보 65.1%, 2위는 자유한국당 이창수 후보 26.8%를 득표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개표 18.1% 진행된 전남 영암 무안 신안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후보, 2위는 민주평화당의 이윤석 후보입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차 3,068표입니다. 경북 김천입니다. 5.6%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후보가 56.3%, 2위는 무소속 최대원 후보 43.7%를 득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김해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0.4% 이루어진 가운데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 뒤를 서종길 자유한국당 후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뉴스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대전환 한반도 우리의 선택.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을 끝내놓으셨고 그 결과는 출구조사 결과를 일단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결과를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의 그야말로 압승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문제 계속해서 그 화면 하단에 개표 상황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죠. 특히 어제 북미 회담이 끝난 이후에 한국 또 미국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북한도 물론 내부에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회담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많은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좀 짚어보면서 동시에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초만 광고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대단한 곳에만 있지 않다. 당신이 어떤 순간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의 열정은 바로 그곳에 있다. 이 일상의 순간들이 곧 당신의 삶이기에 120년간 르노는 당신과 함께했다. 더 가슴 뛸 수 있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120년을 달려 마침내 당신 앞에 대한민국 첫 번째 르노 클리오. 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회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 기간 동안 북한은 이전에 비해서 빠르게 또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했다고 오늘 오후 전했습니다. 13일 아침 7시 평양 국제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앞서 다른 북한 매체들도 어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적극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오늘 오전 보도했습니다. 회담 당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의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여유 있는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고 인공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 등 두 정상의 동등한 위치를 강조하려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이비 우국지사라고 비난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 위원장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과 공동합의문 전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 역시 오늘자 일면에 두 정상의 회담 사진을 싣고 회담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전용기를 빌려 탔다는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 밤 싱가포르 밤나들이에 나선 사실도 6시간 만에 공개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이런 보도 태도는 김여정 제1부 부장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체제 선전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 소속인 김 부부장이 현지에 동행해 보도 실무 전반을 책임지면서 신속한 보도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도 남북 대화 기간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의향을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협상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은 대화를 더 원활히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의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또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내일 열리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뉴스룸 특집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인터뷰를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밤 9시경에 자신의 캠프로 나와서 순차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거의 9시 40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캠프에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라도 캠프에 도착하면 바로 인터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언론들이 인터뷰를 원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추첨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저희는 세 번째로 추첨이 돼 있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프에 나타나질 않아서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그 지방선거에 가장 뭐랄까요 관심이 가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김경수 후보일 텐데 김경수 후보는 인터뷰 약속이 돼 있습니다만은 전해 들어온 바로는 아직까지 그 개표에서는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는 앞섰는데 개표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걸 조금 더 지켜보고 인터뷰하겠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안나경 앵커가 두 가지 리포트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바로 북미 회담과 관련한 북쪽의 반응 관련 중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잠깐 좀 모시고 어제와 오늘 또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미 회담과 관련한 평가도 굉장히 본격화돼서 나오고 있고 북쪽의 반응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북쪽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북미 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이 전체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짧게라도 좀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지만 어저께보다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어렵게 나오셨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다가 뭐 굉장히 그쪽이 바쁘고 그래서 아무튼 충분한 말씀을 못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CBID와 CBIG 간의 빅딜 합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예,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합의는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각도로 볼까요? 저도 원래 뭐 미국에서 워낙 또 CBIG를 강조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CBID, CBIG 즉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교환할까 거기에서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합의문이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합의문 자체의 프레임이 예. CBID, CBIG 교환 프레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합의문을 보면은 양국이 북한과 미국이 도달해야 될 공동의 목표를 갖다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조속히 이제 그 실행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합의라면 거기 플러스 회의담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 예. 이것이 또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이 또 우리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네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정 부분 나오기 시작하긴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밖의 합의 사항들 이거 중에서 아마 북한이 지금 취할 조치들이 있는데 예. 이 조치는 2, 3주 내로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평가는 바로 합의문 플러스 합의문 밖의 합의를 다 예. 봐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한 2, 3주 정도 안에 최소한 북한의 일련의 약간의 조치와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나서 예. 그런 조치를 해야만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수교 문제를 갖다가 다룰지 예. 또는 뭐 제재를 어떻게 완화할지 해제할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것까지 봐야지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예. 뭐 회담의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까 그 문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뭐 다르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이정석 장관께는 좀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 3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어저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뭐 며칠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사일 실험장에 예. 미사일 엔진, 엔진 시험장 실험장. 예, 폐기.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뭘 보여줬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다시 네. 말하면 그거는 미국한테는 좋을지 모르겠다. 네.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 장거리 미사일이 날아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그건 뭐 미국으로서는 좋을 수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문제이지 미사일 실험장이 문제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조건 없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하고요. 예.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서 정세가 이제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정도의 정세로 이제 변화된 거죠. 발전한 예, 거죠. 예. 그럼 북한이 이번에는 이러한 정세 변화를 가지고 대내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이제 우리는 이 북미 간에 상당한 정도로 새로운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예. 일련의 비핵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북한하고 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예. 아마 2, 3주 정도 내에 그런 비핵화 관련된 일련의 조치도 일정하게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예. 북한이 원하는 경제, 그렇죠. 해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안 되잖아요. 예. 오늘 나온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터뷰라든가 미국 국방부 입장을 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적어도 대화 기간 동안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사실 뭐 미국 쪽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군사훈련 자체를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냐 또 하되 미국의 전략자산만 전개하는 것을 막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정리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이 한미 양쪽에서 북미 양쪽이 합의를 받고 예. 합의본 지도자 간의 합의가 사실상 공표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또 노동신문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나와 있죠. 실제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됐지 않습니까? 예. 선의의 그런 대화를 하는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얘기는 적어도 통상적인 일반적 훈련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만 을지 프리덤 훈련이라든가 또는 뭐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그런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지만 5월 달에 있었던 맥스 선더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연합훈련 몇 가지는 명확하게 아마 해당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는 을지훈련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아마 중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어제 그 여기 주한미군 사령부 쪽에 대변인 입장은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그냥 한다. 아무런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 그것은 아마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갔다. 본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혹은 중단이 아니라면 이른바 로키 그러니까 전략자산이 전개 안 된 상태에서 한다라든가 하는 것도 예, 사실 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얘기한 것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핵 관련된 전략 자산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른바 뭐 말하기 쉽지 않지만 참수 작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예. 동원했던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전개되지 않고 이른바 로키로 한다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예. 지금 북미 양쪽의 지도자들 또는 거기서 나온 공식적인 언술들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중지를 하는 아예 것이 중지. 예 그렇게 해석이 되지. 예. 아마 북한 쪽에서는 이미 노동신문에서 중지라는 표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글쎄요. 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문제는 예. 지금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얘기한 거는 물론 이 중지라는 것이 아주 항구적인 중지인지 예. 아니면
대화 기간 중에 중진지는 일단은 선의의 대화 기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이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적했다고 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에서 안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얘기할 때 먼저 제일 일징표로 들은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었던 예.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 명분도 없고 또 실제로 압력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예.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레버리지랄까요? 지렛대로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어저께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바로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비용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괌에서 뭐 뜨고 다시 돌아가는데 6시간 걸리고 등등해서 이런 한미 연합 군사 연합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지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여태까지 그런 훈련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네. 새삼스럽게 웬 비용 얘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상식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아시겠죠? 여기서 군사 훈련을 하면 거기서 똑같이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대응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규모의 사실상 40분의 1도 안 되는 예.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진 북한으로서는 그 군사 비용이 또 막대하죠. 그럼 그걸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거잖아요. 예, 사실 숨통을 트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숨통을 트여주는 게 새로운 군사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본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갖다가 압박과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비핵화에 나왔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예. 아마 최근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방문한 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어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확인한 것이 그게 아니고 정말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으면은 잘 사는 북한, 예. 즉 자기 잘 사는 북한을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정말 목적이다. 예. 아마 이런 쪽에서 진정성을 확인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도 본다면 예. 북한이 결국 군사비를 줄인다면 그런 것들 자체가 결국 경제비를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왜 북미 회담 전에 그 전날 밤늦게 현지 시간으로 9시 한 4, 5분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그 어디니 중앙상업지구를 네. 돌았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저희들은 그걸로 이제 특보로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뭐 제스처. 내가 정말 이 싱가포르의 경제 문제, 경제 시스템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시위형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딜 가든지 경제 현장을 미국 가면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중국 가서도 그랬고요. 예. 또 본인이 갔다 온 데를 갔다가 북한에 많은 지금 간부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라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 물론 뭐 거기에 갔을 때는 일단은 내일 있을 회담, 즉 20일 회담의 합의가 대충 됐다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안도감도 있겠지만 역시 본인이 보고 싶었던 것, 예. 또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것, 또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식의 경제 개발을 자신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그 회담의 장소로 택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그 교수 한 분이 저한테 해준 말인데 싱가포르야말로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왜? 매우 통제된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이다. 네. 그 사회 통제가 어떻게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본주의 택하고 있지만 언론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거기가 사실 대물림한 국가다. 네. 중간에 고척동 총리가 들어가긴 했으나 네. 리관이로부터 리센융 총리까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 바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고 그것을 북한 내부에도 선전하기가 좋기 때문에 봐라 우리만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도 세습한다 뭐 이런 그런 분석을 하더군요. 예, 일단 그 싱가포르를 북한이 택한 것은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은 평양을 1순위로 생각했을 것이고요. 예. 2순위로 판문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랬겠죠. 예, 그게 안 됐을 때 싱가포르였죠. 그런데 싱가포르 어쨌든 간에 다른 데 비해서 선호한 것은 그만큼 이제 뭐 중립국가고 친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그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은 중국 모델의 기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경제 발전 개혁 개방 초기에 싱가포르가 한국 모델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벤치마킹된 것을 가지고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고, 예. 그러니까 중국 권위주의 체제인 공산당에서도 고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중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벤치마킹하고 단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가지고 제재가 해제되고 그리고 많은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경제가 급속 성장한다는 걸 직접 보여준 것은 베트남이고, 예.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방식이 섞이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싱가포르 방식을 일정하게 원용했고, 그래서 완성된 중국 방식을 결국은 북한이 예. 베트남 방식을 조금 차용해 가지고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썰전에 출연하신다고요? 녹화 이미 끝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 예. 금주에 JTBC만 3번 나오신다고. 예, 제가 JTBC 사원도 아닌데 자주 나와서 어떨지 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는 유시민 전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시간은 지금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한테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원래 9시에 캠프에 나오기로 했다가 10시 넘어서 캠프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와서 인터뷰를 언론과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물론 저희들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지금 선거 상황실을 연결해서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역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아나운서 나오실까요? 네, 현재 시각 9시 59분을 넘어섰습니다. 선거 상황실에서 계속해서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5%의 개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57.9%를 득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20.9%를 득표 중입니다. 이어서 부산시장입니다. 개표 15.2% 진행됐는데요.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득표율은 54.9%, 2위는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 득표율 38.3%입니다. 대구시장입니다. 13.3%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51.4%를 득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42.6%를 득표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개표 10.7% 진행된 인천시장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 득표율은 53.1%, 2위는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 득표율 40.8%입니다. 광주시장 15.7%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석 후보 당선이 유력합니다. 84.6%를 득표 중입니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 5.9% 득표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장입니다. 개표는 15.6% 진행이 됐는데요. 서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2위는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33,899표입니다. 울산시장입니다. 7%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53.3%의 득표, 2위는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 38.5%를 득표 중입니다. 개표는 21.1% 진행됐습니다. 세종시장인데요.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2위는 송하영 자유한국당 후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6,000표가 넘습니다. 경기지사입니다. 19.5%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54.9%를 득표로 했고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37.2%를 득표 중입니다. 이어서 강원지사입니다. 개표는 17.5% 진행이 됐는데요. 당선이 유력한 후보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득표율은 65.6%, 2위는 자유한국당의 정창수 후보, 득표율 34.4%입니다. 충북지사입니다. 35.6%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시정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58.6%를 득표했고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는 31.6%를 득표 중입니다. 이어서 개표 14.3% 진행된 충남지사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후보입니다. 2위는 자유한국당의 이인재 후보.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는 26%포인트입니다. 22%포인트입니다. 전북지사입니다. 14.3%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71%를 득표했고 민주평화당 임정혜 후보가 18.7%를 득표 중입니다. 다음으로 가보실 곳은 전남지사입니다. 개표 18.4% 진행이 됐는데요.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득표율은 75.9%, 11.6%를 기록한 민주평화당의 민영삼 후보가 2위입니다. 경북지사입니다. 17.8%가 개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56.1%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29.8%를 득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남지사 상황은 어떨까요? 개표는 11.1%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1위는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입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두 후보의 득표율 50.8%, 45.1%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사입니다. 51.1%의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53.2%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39.1%를 득표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으로 광역단체장 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개표율은 15.3%입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13곳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3곳에서,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1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17개 광역단체장 개표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다시 뉴스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뉴스룸 특집 4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마는 출구조사 결과하고 적어도 현재까지 바뀐 곳이 한 군데 있죠. 경남지사 쪽입니다. 물론 11%의 개표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다른 곳은 다 그대로 출구조사 결과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1, 2위가 지금 바뀐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요. 개표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매우 주목될 만한 상황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경수 후보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원래 예정돼 있다가 상황을 좀 더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인터뷰를 좀 미뤄놨는데요. 과연 이제 출구조사대로 나올지 아니면 지금 이제 뒤집혀가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에 좀 굉장히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해서 지금 인터뷰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안나경 앵커와 함께 오후 5시 반부터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뉴스룸 4부는 우리의 선택 5부로 이름을 좀 바꿔서 김필규 기자, 김필규 앵커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도 인터뷰를 하게 되면 김필규 앵커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JTBC 뉴스의 개표 방송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